안녕하세요. 잘생긴 이윤남입니다. 지금부터 ITQX의 2019년 10월 12일 날 봤던 A, B, C형 중에 A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입력부터 하셔야죠. 입력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글이든 파워포인트든 제일 처음에 하고 시작해야 되는 작업이 있잖아요.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나시나요? 시트 1과 시프트를 눌러서 시트 3까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열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열 넓이를요 1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쵸? 열 넓이를 1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직 끝나면 안 돼요. 전체를 선택을 하셔서 문제를 살짝 보자고요. 굴림의 11포인트 굴림의 글씨를 굴림의 11포인트로 바꾸고 가운데에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시트 1, 2, 3이 그룹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시트 3을 선택하셔서 그룹을 해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3작업 이렇게 써주시고 시트 2를 더블 클릭하셔서 또 제2작업이라고 선택하시고 시트 2를 더블 클릭 제1작업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4셀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생각나시나요?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입력하는 거는 우리가 그 뭐죠? 필드명부터 입력하자고 했죠? 탭키를 눌러서 필드명부터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마리수 그 다음에 마리당 평균인데 다음 줄이잖아요. 파워포인트는 Shift 엔터지만 엑셀에서는 Alt 엔터가 줄바꿈입니다. 그래서 몸무게, 탭, 월별, 사료 비용, Alt 엔터, 가로 열고 단위 땡땡1, 탭, 동물, 투입, 날짜, 탭, 투입, 순위, 성별 이렇게 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입력을 필드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서 입력을 하시잖아요. 제1작업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꼭 확인을 하시면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작업, 3작업, 4작업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세 칸을 선택을 하고 합쳐졌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밑에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칸 띄고 두 줄이 합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칸이 또 합쳐졌죠? 그리고 이렇게 합친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걸어놓고 입력을 하면 좀 수월하다고 했잖아요. 우정, 마을에 월별, 사료 비용, 단위 땡땡 원, 평균. 일단은 글씨가 밑으로 움직이고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숲속마을, 마리수, 정확하게 입력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네들을 조금씩 당겨 볼까요? 조금 당기고 숲속마을 얘네 좀 당기시면 글씨가 맞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글씨 원도 조금 더 당겨 주시면 적당하게 당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날짜도 이렇게 좀 더 당겨 주시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문제대로 보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우리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그쵸? 정렬은 숫자 및 해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그러면 여기서 숫자는요,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오른쪽 정렬로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당 이 부분은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요,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요.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오른쪽 정렬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로 돼 있으면 되니까요. 자, 제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다리꼴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네들이 좀 더 넓어져야 되겠네요. 그쵸? 마리당 평균이 조금 더 넓어져야 돼요. 평균이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월별 사용 비용도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1, 2, 3행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얘가 30픽셀이 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더 당겨주세요. 그러면 좀 행의 높이가 조금 1, 2, 3이 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입력하셨을 때 너무 좁지 않고 적당하게 좀 입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B열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B열부터 시작돼서 G열의 중간 정도까지 그리시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여기서는 문제대로 갈까요? 사다리꼴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오른쪽. 그러면 우리 도형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먼저 주자고요. 오프셋 오른쪽. 그 다음에 뭐야? 우리 동물원 관리 현황을 입력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 동물원 관리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나 스페이스 누르면 안 됩니다. 굴림의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파워포인트랑 똑같죠? 굴림의 24. 색깔은 검정색.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채우기 노랑.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두시지 마시고 가운데를 좀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목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셀에 결제란 달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옆에 말고 밑에 말고 오른쪽 아래에 결제란을 그리자고 했습니다. 그쵸? 오른쪽 아래에 결제가 있고 담당, 가장, 사장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테두리를 일단은 만들어 주세요. 만드신 다음에 결제를 합치고 글씨가 밑으로 세로 쓰기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쵸? 얘네는 좀 좁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려면요. 좀 셀이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붙여 넣을 때요. 그림으로 붙여 넣기. 그럼 얘가 뿅 띄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H열부터 어디까지? J까지 적당하게 좀 늘려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뿅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얘는요. 송 해가지고 지우시면 됩니다. 삭제를 해주시면 결제란도 일단은 들어갔고요. 여기 있는 셀의 그 위치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어떻게 해요? B4부터 이거는 문제를 보시면 되죠. 식별 번호와 위치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물감통에 주황색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식별 번호를 불러오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얘는요 제한 대상이 목록입니다. 그쵸? 목록에 원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5부터 B12 그러면 B5부터 B12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값을 선택해 놓으시면 되겠죠? 셀 서식 F5, F12 영역에 F5, F12 영역에 뭐 하라고 했나요? 여기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킬로그램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고 뒤에 킬로그램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요. 세 가지 방법. 표시 형식에 얘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셀 서식에 들어가도 되지만 우리는 컨트롤 1을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서요. 그쵸?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숫자를 표시할 때는 샵과 샵 사이에 컴마를 집어넣는데 우리는 샵, 컴마, 샵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컴마가 천 단위 구분 기호니까. 그 다음에 킬로그램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K만 나오고 뒤에 그램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문자열로 취급해서 KG 큰 따옴표를 하신 다음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고 몸무게로 이름 정의하시오. F5부터 F12까지 몸무게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름 정의를 하셔도 되고 여기에 몸무게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름 상자에 몸무게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설정하는 건데 자 여기에 우리 컨트롤 1 아니면 모든 테두리 여기에 다른 테두리 얘는 대각선으로
다른 창이 없죠. 그냥 테두리에서 대각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굵은 상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굵은 상자를 돌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식 계산 문제를 하고 하자고요. 그쵸?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복사를 할 때 굵은 게 이렇게 복사가 돼서 조금 헷갈리니까 우리는 이거는 나중에 까먹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 문제 바로 봅니다. 투입 순위를 구하라고 했고 랭크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얘는 동물 투입 날짜를 이용하여 오름차 순으로 순위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보너스 문제예요.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동물 투입 날짜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의 날짜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밑으로 잡아 당기는 거니까, 그쵸? 절대 참조 F4로 묶어주시되 옵션이 뭐야?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지요. 그러면 옵션을 1이라고 쓰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되 어떻게 해요? 뒤에 번째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결연산자를 써서 문자열 번째.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엑셀 기초 다지기를 좀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번째가 들어가니까 얘는 문자니까 가운데 정렬로 놔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성별이라고 했습니다. if와 right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그러면 if는 true, false, 참, 거짓을 만들어서 참일 때는 참, 아닐 때는 거짓값 이렇게 하는데 얘는요 right 함수가 같이 써져 있으니까 식별 번호에 오른쪽에 한 글자를 먼저 갖고 오는 게 순서네요. 그렇죠? 식별 번호에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와 라고 하면 식별 번호에서 앞에 있는 값들을 갖고 오겠죠?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갖고 옵니다. 근데 얘는요, 마지막 글자가 F면 암컷, M이면 수컷, 그 외에는 중성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얘가 F야? 라고 해서 F가 맞아! 라고 하면요, 우리는 암컷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컷이랑 중성 중에 구분해서 쓰면 되잖아요. M이면 수컷이고, N이면 중성이고, 아무것도 아니면 중성이고. 그럼 일단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애가 F야? F면 암컷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맞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true, false가 계산됐으니까요. if라는 함수를 씌워서 얘가 참이면 암컷이라고 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컷 아니면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수중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제가 조건을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왔는데 오른쪽에 한 글자가 F야?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F가 맞으면 참값으로 암컷을 줄 거고 그 다음에 F가 아닌 경우에는 수컷 아니면 중성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짓값에 수중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만일에 수컷이랑 중성이랑 나눈다고 하면요. F를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M이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얘가 M이야? 라고 했을 때 맞다면 수컷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중성이 되겠죠. 중성. 그러면 이 수식을요.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컷이랑 중성이랑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ESC를 누르고 수컷이랑 중성 다리에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컷이랑 암컷이랑 중성이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암컷이랑 수중을 구분을 했고 수컷이랑 중성이랑 구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3번 넘어갑니다. 자, 썸이프와 카운트이프가 있네요. 우정마을의 월별 사용 비용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에버리지 if 쓰면 되는데 그런데 ITQ 엑셀에서는요. 에버리지 if를 쓰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을 세 과목을 보면 300점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국영수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과목이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정마을에 해당하는 월별 사용 비용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정마을이 몇 개인지 세서 그걸로 나눠주면 평균이 구해지겠네요. 그쵸? 그러면 sum if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었어. 조건이 위치가 우정마을이니 이거잖아요. 그러면 탭 레인지 크라이테리아 조건이 하나일 때는요. 레인지 범위에서 우정마을을 찾아 우리는 지금 월별 사료 비용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sum range가 월별 사료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뿅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여기서 나누기 카운트 if 우정 마을이 몇 개인지 세서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sum if랑 똑같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우정 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 라고 하면요. 이렇게 표현 구해지네요. 그쵸? 샵샵샵으로 나온 거는 칸이 좁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서식으로 지정을 하고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4번 문제요.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숲속 마을, 마리수의 합계.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야?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죠? 아, 조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따르게 조건을 만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된 거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숲속 마리수의 마리수 합계니까 우리는 위치가 숲속 말이야. 그 다음에 사용할 필드는 마리수야.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dsum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d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 표 전체를 집어넣으시고 그렇죠? 컴마 우리가 계산할 필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쵸? 마리수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왜냐하면 숲속 마을만 찾아서 마리수의 합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컴마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위치가 숲속 마을이니 이렇게만 해주면 해결이 되고 얘도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이요. 6번 아니요? 5번이요? 두 번째로 큰 마리당 평균 몸무게를 구하시오. 라지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쵸? 마리당 평균 몸무게의 두 번째로 큰 값은 하만해요. 그쵸? 그런데 라지라는 함수를 써야 되니까 얘는 보너스 문제네요. 맥스라는 함수를 쓰면 최고로 무거운 애를 갖고 오는 거고 라지라는 함수를 쓰면 내가 몇 번째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값을 갖고 오면 되잖아요. 라지라는 함수를 써서 RF 레인지 어레이는 범위.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쵸? 자, 얘는요, 뭐, 킬로그램이 뒤로 안 붙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얘가 좀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쓰세요. 아까 우리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샵, 샵샵샵 킬로그램이었잖아요. 샵, 굳이 안 써줘도 될 것 같은데, 샵, 샵샵, 샵, 킬로그램. 이렇게. 그리고 얘도 오른쪽 정렬 숫자니까요. 자, 6번이요. H14셀에서 선택한 식별 번호에 대한 위치를 집어드려요. 그쵸? 그러면 얘는요, 보너스 문제죠. VL. 그러면 우리는 식별 번호를 기준으로 하니까 루거 밸류는 앞에 있는 이 번호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요, 식별 번호가 포함된 부분에서 우리가 위치를 갖고 오는 거 다 하셔도 되지만 그냥 위치까지만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ITQ 엑셀에서는요, 밑으로 당기지 않으니까 바로 컴마로 해서 컬럼 인덱스 넘버, 식별 번호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잖아요. 3, 정확한 값 0. 유사한 값이 아니죠? 내가 이 식별 번호에 해당하는 정확한 위치를 갖고 오는 거니까 정확한 값 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갖고 오시면 우리가 계산 문제가 끝났고 7번 마저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요. 거의 대부분 최대값, 최소값 막대가 나왔는데 이번 10월 달에는요. 행 전체가 나왔네요. 그쵸? 행 문제에 조건부 서식에 7번 문제에 행 전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범위를 선택을 하고 조건의 범위를 선택을 하고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월별 사용 비용이 60만 원 이상이야? 라고 했으니까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한 셀 결정.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수식을 만들어 주되 조건이요. 월별 사용 비용이 60만 원 이상이니 이거니까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월별 사용 비용을 누르시고 행 전체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F4 두 번에 땅땅 누르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건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크거나 같다 600 000. 그러면 이게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F4 두 번 땅땅 하는 이 부분은요, 그냥 외워서 하세요. 행 전체라고 나오면 F4 두 번 땅땅. 얘 달러가 영어에 붙어 있고 숫자가 안 붙어 있는 거, 이 부분은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상대 참조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기출문제를 푼다라고 하실 때는요, 두 가지 유형뿐이 없거든요. 행 전체가 나오면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조건을 만들되 항목을 선택했을 때 F4 두 번을 땅땅 눌러서 하는 거였지? 라고 그냥 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을요, 파란색 굵게 색깔을 파란색,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확인. 그럼 6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애들만 파란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굵은 테두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체를 기준으로 굵은 테두리를 한번 거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건부 서식 선택한 부분만 있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굵은 상자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제 1작업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1작업은요, 두 번, 세 번 확인하셔야 돼요. 꼭 입력한 부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2번 문제 넘어갈게요. B4부터 H12까지 복사를 하시고, 이 작업에 문제대로 가는 거예요. B2 셀부터 넣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을 눌러서 원본 열 넓이 유지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이번은 뭐 하는 거냐면요. 목표값 찾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문제대로 해봅시다. 목표값 찾기 B11부터 G11, B11부터 G11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월별 그대로 쓰겠습니다. 월별 사료 비용 바로 열고 단위 땡땡 원 바로 닫고 의 전체 평균. 그러면 글씨를 봐도 이거 평균을 구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H11셀에 바로 평균을 구하는 average, AVER. 뭐예요? 월별 사료 비용. 그죠? 캡. 그러면 월별 사료 비용을 집어 넣으셔서 평균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테두리를 만드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됐고 얘는 그냥 두시면 되고. 그죠? 자, 문제에는요. 45만 8천 원이 46만 원이 되고 싶대요. 그쵸? 그러면 하나의 월별 사료 비용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야지만 이 전체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45만 8천 원을 누른 다음에 데이터에 가상 분석 안에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그러면 내가 H11셀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460,000이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뭘 바꿔서요? 하마의 월별 사료 비용을 바꿔서. 그러면 셀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값을 바꿀 셀에 G3셀을 넣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잖아요. 그쵸? 그럼 69만 6천 원이 되면 46만 원이 돼 라고 하고요. 자, 고급 필터를 하려면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럼 조건을 읽어보셔야 돼요. 마리수가 5 이상, 마리수가 5 이상이야? 이거나 얘는 5화 조건이네. 그쵸? 마리수라는 필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마리당 평균 몸무게가 필요해요.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왜냐하면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B14셀에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5화 조건이니까 같은 행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행에 쓰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마리수가 크거나 같다 5 이상이니? 라는 조건 하나랑 몸무게가 200 이하니? 그러면 같거나 같다 200이니?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요 함정이 있네요. 우리가 필요한 필드에 고급 필터를 할 때 필드만 갖고 오기로 했잖아요. 동물명, 위치, 월별, 사료 비용, 동물 투입 날짜 4개의 필드만입니다. 그러면 동물명, 위치, 월별 컨트롤 누르고 월별 사용 비용, 사료 비용, 동물 투입 날짜 이 필드만 필요한 거예요. 이 필드에 해당하는 값만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필드명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B18셀에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드에 해당하는 값만 갖고 와. 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를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의 고급
그러면 내가 선택한 부분이 영역으로 선택이 됐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만든 오화 조건으로 만든 얘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서 그 다음에 뭐요? 여기 있는 이전에는 그냥 셀만 선택을 해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가 갖고 왔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필요한 필드명만 갖고 올 때는요. 이렇게 필드명만 다 선택해 주는 거예요. 확인.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뿅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되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동물 투입 날짜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되면요. 우리는 이 작업도 맞게 푸신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정렬 및 부분합 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작업도 기본이 되는 거는 제1작업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B4부터 H12셀까지 복사를 하시고 문제에 뭐요? 제3작업에 B2셀에 붙어두래요. 붙어넣고 우리는 원본 열넓이 유지 눌러주시고 자, 부분합 문제는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체크 해제. 그러면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얘는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우정마을, 숲속마을, 사랑마을로 분류가 돼 있죠. 정렬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정렬을 하는 거예요. 우정마을, 숲속마을, 사랑마을. 그러면 데이터에 정렬을 눌러서 뭘 기준으로요? 위치를 기준으로요. 우정, 숲속, 사랑이니까 기억, 니은, 댓글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두 번 다 해보세요. 헷갈리시면요. 그러니까 이응, 히읗부터 기억까지 내려오는 거. 그래서 우정, 숲속, 사랑 이렇게 하면 정렬이 완성이 되고요. 그쵸? 근데 부분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죠. 그쵸? 부분합을 눌러서 그 다음에 부분합의 두 번째는 정렬을 했으면요. 같은 우정마을끼리 묶어주는 게 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로 바꾸시고 나는 왜 위치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치를 누르면 우정마을끼리 묶이고 숲속마을끼리 묶이고 사랑마을끼리 묶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잖아요. 동물명의 개수와 첫 번째 구할 거는 동물명의 개수. 그러면 count 함수로 바꾸고 동물명 체크하시고 동물 투입 날짜는 언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분합을 눌러서 월별 사료 비용의 평균 그러면 함수를 에버리지 평균으로 바꾸시고 월별 사료 비용을 체크하시고 동물명은 없애주시고 그 대신에 두 번째 계산할 때는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언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부분합의 삼총사예요. 삼총사.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언체크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개수도 구해주고 평균도 같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제대로 했나라고 살펴보시려면 여기 있는 수치가 정확히 입력이 돼 있나라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조건부 서식을 해서 나온 이 부분은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푸는 하마 모양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시고 문제를 푸시되 자 ITQ 엑셀에서는요 커마 리급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끝났는데 ITQ 엑셀에서는 윤곽 지우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함 옆에 그룹 해제에 윤곽 지우기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제3작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자 마지막 제4작업 차트 작업이요. 그러면 제1작업을 가지고 우리는 차트를 그려야 되는데 필요한 거 보겠습니다. 항목이요. 하마, 호랑이, 얼룩말, 사슴은 필요 없네요. 그렇죠? 사자, 기린, 말. 사자, 기린, 양. 그러면 하마, 호랑이, 얼룩말, 사슴 필요 없고 얼룩말, 사자, 기린, 양. 그러면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네요. 동물명, 하마, 호랑이 컨트롤 눌러서 사슴 빼고요. 얼룩말, 사자, 기린, 양 이렇게. 그리고 필요한 게 월별 사료비랑 마리당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이 부분을 컨트롤 눌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데이터만 갖고 오신 다음에요. 삽입에 세로 막대요. 파트로 일단 불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뿅 나와야지 이상한 모양으로 나오면요.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선택을 해서 차트 이동을 눌러 주시는 겁니다.
셋시트 제4작업이라고 만드시고 제4작업이라고 쓰시고요. 그러면 제4작업이 이렇게 제일 첫 번째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워크시트를 제일 마지막으로 옮기세요. 옮기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대로. 그러면 조건을 보시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등 1, 2, 3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작업 시트에서 이동을 했고 제4작업이라는 시트 이름 만들어서 이동을 했어요. 4번부터 볼게요. 레이아웃 3.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도구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디자인에서 레이아웃 3번으로 일단은 바꾸고요. 그렇죠? 레이아웃 3번으로 바꾸고 스타일로 차트 스타일을 5번째 스타일 5로 바꾸시고요. 그렇죠? 그럼 4번도 끝났고 그 다음에 5번이요. 영역 서식 차트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박엽지 그림 채우기 흰색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굴림에 11포인트 만드셔야 되잖아요. 홈에서 굴림에 11포인트 그려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이 차트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했잖아요. 노란색으로 바꾼 거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얘는 색깔이 아니라 그죠? 우리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얘가 아니라 뭘로요? 질감 파랑 박엽지 질감에서 파란 박엽지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림 채우기 그림 영역이 차트가 그려지는 영역 얘를 선택하시고 흰색으로 바꿔주시되 차트를 보니까 눈금선이요 직선이 아니라 파선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시 모양을 점선으로 일단 바꿔주시고 시작하시면 좀 더 수월해요. 자 제목 서식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셔서 수식 입력줄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쓰셔도 되고요. 숲속 마을 및 우정 마을의 동물원 관리 현황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제대로 푸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목을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굴림에 20포인트 굵게는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물감통을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만들면 테두리가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목 서식도 들어갔고요. 그렇죠? 자, 파워포인트랑 거의 유사합니다. 파워포인트랑 거의 똑같아요. 마리당 평균의 몸무게 계열의 차트 종류. 마리당 평균은요. 얘네요. 그렇죠? 월별 사료 비용. 아니, 마리당 평균의 몸무게는요. 여기 옆에 있죠. 그렇죠? 마리당 평균. 그런데 이렇게 선택이 잘 안 되면 마리당 평균 몸무게를 범내에서 한 번 더 클릭하세요. 파워포인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시거나 디자인 가서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시고요. 그럼 얘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조축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랑 똑같아요. 보조축으로 옮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조축으로 옮겼을 때 우리 확인을 해보세요. 0에서 80만까지 얘는 0kg에서 300, 600, 900, 1200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여기 최대값은 1200이 되는 거고 주 단위는 300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우리는 킬로그램에 0kg이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표시 형식에서 여기 샵, 샵 킬로그램이 아니라 여기 1의 자리를요 0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추가를 하시면 0이 뿅 나타나요. 그러면 얘네도 보조축 눈금도 해결이 됐고요. 레이블 하마 월별 사용 비용 계열값을 표시하고 위치는 출력과 같이. 그럼 여기 68만 5천원 여기 있는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월별 사용 비용을 눌러서 레이아웃에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레이블을 추가하면 전체가 다 추가가 되니까 하나만 한 번 더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안쪽 끝에 이거는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모양을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눈금선을 아까 파선으로 바꿨고 축도 바꿨죠?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넣으시오. 우리는 지금 법내가 줄바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법내가 한 줄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선택에서 법내를 고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리당 평균 몸무게 선택을 하시고 편집을 누르면 그 다음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리당 평균 띄고 몸무게 그러면 바뀌잖아요. 월별 사료 비용 단위 편집 월별 띄고 사료 비용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법내가 바뀌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9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를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하시오. 그러면 말풍선을 달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말풍선 얘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둥구스름한 말풍선인데 이렇게 그려져서 말풍선이 위쪽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도형 채우기가 흰색으로 돼 있고 저 파선이 안 뚫려서 보였기 때문에 흰색으로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만일에 채우기 없음을 하면요 이 파선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흰색으로 집어 넣으시고 최고 비율 한 칸 띄고 글씨체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글씨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최고 비율 한 칸 띄고 비율 그 다음에 얘는요 가운데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비율이 아니네요.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비용이라고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차트 문제도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10월 달에 본 기출문제를 1작업부터 4작업까지 풀어봤는데요. 저는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쉬워 보여도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2작업, 3작업, 4작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유형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분합이 뭐지? 이 고급 필터가 뭐지? 이렇게 하면요.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ITQ 엑셀에 그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함수 계산 작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총 6문제가 계산이고 조건부 서식이 1문제, 총 7문제 20점씩 140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 4문제, 4, 5문제만 맞추면 우리가 400점 이상 점수를 따는 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수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 나오는 VLOOKUP 그 다음에 한 2, 3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랭크 함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SUMIF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가 학생들이랑 공부해 보니까 그것들은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만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시면 다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열심히 반복해서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부분을 왜 그냥 넘어가셨어요? 설명해 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요. 댓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보충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빼먹었네. 저 항상 빼먹었네요. 그쵸? 시험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항상 감독관이 먼저 이것부터 할 겁니다. 수험번호 빼기 자기 이름으로. 그쵸? 네, 저장을 또 빼먹었어요. 자, 바탕화면에 ITQ 엑셀에 저장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이민남. 이렇게 하나씩 기출문제가 쌓여가네요. 그쵸? 여러분들도
하나의 기출문제만 보시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